이번에는 이제 3주차, 3차시 사회복지행정의 조직이론, 현대이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번은 이제 상황이론, 상황적합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전무용과 인간관계론에서 제시되는 근본적인 전체를 부정을 했어요. 그 고전무용은 조직 목적 적응이 조직 요인, 폐쇄적 기계적이었고, 에도크라시는 조직 환경 적응과 조직 환경 요인에서 개방적 유기적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직화에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조직화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론이 바로 상황이론, 상황적합이론의 포인트입니다. 상황이론은 조직의 구조를 결정하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 시작합니다. 조직의 관리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무언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과 욕구를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또 환경적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고려할 사항이죠. 관리자의 3대 기초이론의 상호관계, 그림 4-3에 나오죠. 3대 기초이론의 상호관계, 이것도 여러 학습자님들은 교재를 통해서 차근차근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관료제의 모형, 폐쇄체계 모형, 또 에도크라시 모형은 개방체계 모형이죠. 상황 모형이 나와요. 상황체계 모형, 방금 우리가 전에서 봤던 거. 요거는 상황 요인을 중시하고 있죠. 또 여기는 상황 모형에서는 객관적인 상황 변수가 있고 주관적인 상황 변수가 있는데, 객관적인 상황 변수는 기술, 규모, 환경을 들 수 있고요. 주관적인 상황 변수로서는 전략, 권력, 작용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교재를 통해서 심도 있는 학습 요망합니다. 자, 네 번째가 현대 이론의 총화, 꽃이라고 할 수 있는 TQM, Total Quality Management, 총체적 품질 관리 이론이죠. 수요자 중심의 조직 관리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80년대 기업 조직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TQM입니다. 품질을 전 부서에서 전 과정에 걸쳐 총체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TQM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직을 운영을 하고 제품,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고품질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종업원의 체계적인 노력을 요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품의 기능의 결함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문화, 태도 등 품질은 고객에 의해서 정의된다. 과정을 중시합니다. 인간 위주의 경영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TQM이죠. 이 TQM의 6가지 기본 요소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가 바로 서비스의 품질입니다. 이 조직의 1차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가 고객이죠. 품질이 무엇인가를 결정합니다. 고객이. 세 번째가 고객 만족입니다. 조직을 좌우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가 변이입니다. 변이. 예상치 못한 이변의 원인, 내용, 이해, 이런 것이 감소합니다. TQM을 하게 되면 변화입니다. 지속적 변화가 팀과 팀워크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있죠. 여섯 번째가 최고 관리층이죠. 관리층의 절대적 관심이 있어요. 조직 내 품질 문화 조성이 되고 직원들 인파워먼트, 장기 전망 조성됩니다. 1번 퀄리티, 2번 컨슈머, 컨스토머,
customers. consumer가 아니고 customers죠. 세 번째가 customers satisfaction. 네 번째가 variation. 다섯 번째가 change. top management, commitment. 이렇게 TQM의 6가지 기본 요소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TQM의 사회복지 조직 적용 한번 살펴볼까요? 사회복지 조직의 생존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서비스 질에 있어요. 질에. 그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면 인적인 요소가 중요하지요. 다시 말해서 CT의 만족이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 웰페어, 사회복지사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자, 사회복지기관이 TQM을 실행하는 1차적 동기. 첫째, 조직의 생존입니다. 조직이 살아남냐, 안 남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하면 1차적 동기죠, 이거. 두 번째, 소셜 웰페어의 현장 실천의 중요성. 세 번째, 소셜 웰페어가 기관의 문제를 스스로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 네 번째, 의사결정팀의 육성. 다섯째, 민주적인 사회복지 업무 환경에 고객과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개입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러닝 오거나이제이션과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학습 조직, 러닝 오거나이제이션. 사회복지 조직과 인력을 강화시켜서 CT 집단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조직 이론이 바로 러닝 오거나이제이션입니다. 러닝 오거나이제이션은 조직원들이 성과를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확대시키고 새롭고 포용력 있는 사고 능력을 함양하며 집중된 열의가 자유롭게 설정이 되고 학습 방법을 서로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배우는 조직이 바로 러닝 오거나이제이션입니다. 벤치마킹을 체질화하고 미래사회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이론이죠. 90년대 미국에서 각광을 받았던 21세기 신경영 기법입니다. 벤치마킹 보겠습니다. 자, 기업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인데요. 타사에서 배워오는 거예요. 타사 잘 나가는 거 배우는 거예요. 혁신 기법이죠. 복제나 모방과는 개념이 또 다릅니다. 벤치마킹은 단순히 경쟁 기업이나 선도 기업의 제품을 복제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장단점을 분석해서 자신의 제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개념이 바로 벤치마킹이죠. 지속적인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내부의 활동과 기능, 관리 능력 등을 외부의 조직과 비교,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최고의 실제 사례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표적으로 자기 조직과 비교를 하고 또 그 차이 극복을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부단히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기법이 벤치마킹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성과 관리 이론입니다. 1970년대, 이 70년대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복지국가에 기인한 과도한 정부 규모가 비대해졌죠. 또 재정이 적자에 이르죠. 소위 정부 위기론의 확산은 신공공관리론이 대두하게 됩니다. 신공공관리 이론의 기반은 전통적인 관료제의 행정 운영 방식을 개선을 하고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작지만은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합니다. 70년대 이후 복지국가 위기론이 확산이 됐고 80년대 이후 대처 정부와 레이건 정부는 시장 지향적인 정부로 바뀝니다. 정부의 다양한 활동을 성과 측정을 통해 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제한된 물적, 인적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성과 관리. 이 성과 관리는 조직 구성원이 주어진 성과 관리를 달성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책임을 조직 구성원에게 배분을 하고 책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죠. 그러니까 공시 효과가 있죠. 공시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과 관리는 먼저 딱 봤을 때 우리가 성과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objective가 결정이 되면은 목표 달성 과정에서 추진자는 자율성을 가지고 목표를 추구합니다. 타율적이 아니고 자율성을 가져요. 또 사후에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을 하고 차기 사업 및 보상 체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BSC, Balanced Scorecard, 균형 성과 관리라고 합니다. BSC. BSC는 조직의 비전, 전략으로부터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의 4가지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도출된 성과 지표 조합이다.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균형적으로 도출된 성과 지표를 우리가 BSC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또 이 BSC는 기존의 성과관리 체계와는 달리 각각의 성과 지표가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기초로 설정이 되고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성과 지표를 유기적으로 구성을 해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균형, 밸런스가 맞아야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것이죠. 자, BSC 관점에 따른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가 있는데요. 관점은 고객 관점으로 봤을 때 성과 목표는 어떻게 되고 성과 지표는 뭐냐? 자, 한번 봅시다. 고객 관점으로 봤을 때 성과 목표는 고객 서비스 접근 체계가 강화되고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지역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고객 관리가 강화됩니다. 성과 지표는 어떻게 될까요? 지표. 이용자의 이용률이 나타나죠. 자원 유지율이 나오고 주민 참여율이 얼마가 나오죠. 네트워크 확대율이 나오고 가족의 지역사회 통합 정도가 나타나고 고객 만족도가 다 나타납니다. 성과 지표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성과 목표로 삼고서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BSC 관점에 따른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의 내부 프로세스 과정을 보게 되면 장기성과 진단 체계를 구축을 하죠. 효율적인 기관 체계가 구축이 되고 시설 관리가 강화되고 성과 지표는 이렇게 됨으로써 팀 체계 개선율이 나타나고 과업 달성률이 보이고 직원 고충 처리율이 보이고 이용자의 이용률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학습 성장을 놓고 봤을 때 BSC 성과 목표는 창의적 사업의 개발, 또 직원의 역량이 제고, 인적 자원 관리 강화, 지표는 어떻게 돼요? 사업 목표 달성률 보이죠? 교육 이수율 나타나죠? 외부 지원 사업 순종률 나타납니다. 재무 봅시다. 재무. 성과 목표 비효율성을 극대화, 비용 효율성, 비효율성의 비용 효율성. 비용 효율성이 극대화되니까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요? 비용 절감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원 확대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성과 관리는 최근의 사회복지 분야의 흐름이에요. 최근.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의 증가로는 복지비 지출이 최근에 막 증가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서비스의 양적 증가에 따른 책임성 확보 문제가 또 대두됐고 또 개입의 효과성 검증이 압력을 받습니다. 한정된 자원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문제가 또 압력을 받죠. 시설 평가에 따른 사회복지 차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2008년부터 사회복지 평가를 통한 성과 관리 체계가 구축이 됐고요. 시설 평가를 위해서 서비스 품질 관리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국가 서비스 품질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복지시설 인증제가 도입이 됐고 사업평가로서 사업복지사업의 성격, 집행실적 성과 등을 평가하고 유사 중복사업의 조정, 통합 및 집행 방식이 개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7번째가 이제 윤리 경영인데
윤리경영. 뭘까요? 윤리경영. 경영에서 ethics management인데 이 ethics management에서 ethics, 윤리가 뭐예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경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ethics management, 윤리 경영이죠. 엘로이드의 비영리기관의 윤리 경영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은요, 처음이 책임성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합법성, 또 세 번째 비영리기관의 급속한 성장 문제, 또 네 번째 비영리기관의 관리와 책임성 증대 필요성, 다섯 번째 비영리기관의 높은 신뢰성, 여섯 번째 후원자와 후원금의 지속적인 유치, 이 문제를 가지고 필요성을 논했던 학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복지 조직 윤리경영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는 뭘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운영 리스크가 감소될 수 있고, 두 번째가 내외적인 신뢰성 및 인지도가 증대가 됩니다. 조직의 가치가 증대되는 겁니다. 우리가 3주차 사회복지행정 조직이론의 전통이론과 현대이론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강의 한두 번 듣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 선생님들을 학습자님들은 교재를 통해서 표준 교재나 기타 다른 교재를 통해서 심도 있는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